네, 안녕하세요. 정경진 기자입니다. 오늘 두산 로보틱스 또 한 번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상장 후 전략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일반 청약을 앞두고서 청약에 들어가도 좋을지, 청약에 들어갔을 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투자해도 괜찮을지, 매도 타이밍은 좀 어떨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반 청약에 들어가시는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자세히 제 생각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일단 IPO는 굉장히 흥행을 했죠. 수익 예측 결과는 다들 이제 기사들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일단은 이 희망밴드 최상단이 26,000원에서 결정이 됐고요. 기관들도 1,900곳이 넘는 곳이 들어오면서 호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기관들이 대부분 95% 이상, 뭐 사실 가격 미제시 기간까지 포함을 하면은 100%가 너희가 원하는 그 공모가보다도 더 비싼 가격에서 살 의향이 있어라고 적극적인 의사를 내비쳤거든요. 그만큼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되게 매력적으로 봤다. 이 기업을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봤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조단위 시가총액의 이제 기업이 있죠. 이제 상장 시가총액은 공모가 26,000원을 기준으로 1조 7천억 원에 이제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에 상장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 회사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최근에 한 2, 3년 안에 상장했던 조단위 시가총액의 대어들의 어떤 경향들은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좀 봐야지 그나마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기업들을 좀 추려왔는데요. 이 지금 총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제외하고 14곳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적어도 기간 수익 경쟁률이 200대 1을 넘어서는 기업들을 좀 가져왔어요. 그 가령 예를 들면 WCP 같은 경우도 조단위 시가총액이었지만 이 수요책 경쟁률이 100대 1에도 채 못 미쳤기 때문에 우리한테 있어서 유효한 어떤 통계 데이터는 아니라고 봤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의 어떤 경향을 통해서 두산 로보틱스의 수익률 혹은 일반 청약에 들어가도 될지 그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먼저 첫 번째 결론은 시초가 수익률은 같이 기대해봐도 좋겠다. 즉 일반 청약에 들어가 보시는 거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셔도 좋겠다. 이런 제 생각을 말씀드릴 건데요. 실제로 지금 한 14곳의 이제 조단위 시가총액들 기업들 2019년부터 상장해서 최근 2, 3년 사이에 상장한 기업들을 보면은 단 3곳을 제외하고서는 다 시초가 수익률이 최소 30% 이상 혹은 2배 이상 이렇게 주가가 치솟았던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가가 치솟았다는 거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공모가 대비 시초가가 2배 가까이 오르는 경우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말은 결과적으로 일반 청약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적어도 시초가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일단 한번 판단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시초가가 아니라 상장일 종가에서는 내가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했을 때 이 부분도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것도 좀 과거 통계를 통해서 바라보면요. 일단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올라왔던 기업들 중에서 종가까지 올라갔던 기업들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시초가가 그 공모가보다 높았는데 종가에서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던 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하이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죠. 이 두 곳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상장일에 IPO에 흥행을 했다면 상장일에도 그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뿐 아니라 종가까지도 우리가 수익을 크게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공모가 기준에서 일반 청약에 들어가셨다고 한다면 상장일에는 편안하게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는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장기 수익률 좀 기대해 볼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중장기 수익률이라는 거는 왜 지금 짚어드리냐면 상장 후에 추가 매수를 고민하실 수도 있고 공모가 수준에서 주가가 치솟았지만은 한 내년쯤이면 더 많이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장기 투자와 관련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과거 통계 데이터와 함께 또 다른 어떤 근거로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상장하고서 시초가와 종가 수익률이 낮던 기업들도 상장 후 지금 현 시점에 이 어제자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가 공모가를 밑도는 기업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과반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50%나 공모가 대비 떨어져 있고요. 뭐 크래프톤은 69% 거의 70% 떨어져 있고 또 SD바이오센터도 77% 떨어져 있고 뭐 적게 떨어졌다고 해도 SK i 테크놀로지 분리막 만드는 회사죠. 한 24%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장일에 그리고 시초가에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을 냈고 그 수익 구간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지만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공모가를 주가가 밑도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한 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이제 보통은 이제 공모가가 어느 정도 상장한 이후에 공모가보다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이 몸값 적정성에 관련된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서
시장에 어떤 의심을 가지고서 상장했던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현 시점에서 상장하고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혹은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두산로보틱스도 이런 부분에서 몸값 적성성에 대한 좀 논란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가령 이제 지금 적자 상태에서 무려 이제 3년 뒤에 추정 순이익을 가지고 와서 IPO 몸값 1조 7천억을 만들어서 상장을 하고요. 지금 그러면 2026년에 달성 가능할 거라고 보는 그 순이익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라는 평가가 분명히 시장에 존재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면은 지금 올해의 추정 매출이 올해 달성할 거라고 추정하는 매출이 670억 원 수준인데 3년 뒤에 이 회사는 4,700억 정도 벌 거다. 그러니까 한 8배 이상 매출이 갑자기 늘어날 거다라고 자신하면서 몸값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서 지금은 적자 상태인데 3년 뒤에, 불과 3년 뒤에 우리가 942억 원이나 버는 회사가 될 거다라고 좀 실적을 좀 낙관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몸값을 만들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과거 이제 사례들만 보더라도 이렇게 지나치게 몸값을 낙관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두산로보틱스가 상장 이후에 공모가보다 주가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수익률보다 수익 구간이 좀 좁아지는 이런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섹터 투심이 좀 과열된 상태에서, 즉 뭐냐면은 공모 적기에 상장을 합니다. 너무 좋을 때 상장을 했기 때문에 안 좋을 때도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섹터 투심, 협동 로봇에 대한 투자 열기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다시 조정되는 국면에서 두산로보틱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공모가보다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고 뭐 주가 우리가 생각했던 수익률 어떤 폭보다 좀 그 폭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을 또 한번 언급하고 싶은데요. 실제로 지금 두산로보틱스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바라보면요. 협동 로봇 섹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드높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 구간에 지금 접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 대체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이제 협동 로봇들이 이제 글로벌리 전 세계에서 다 곽강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올해 주가가 크게 치솟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까지도 협동 로봇 시장의 어떤 성장성을 기대하고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식 지분을 이제 인수를 해버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더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서 협동 로봇 섹터는 곽강을 받고 있는데 지금 PER만 보더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80배 정도 돼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분석의 영역을 좀 벗어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감안을 한다면 이 투심의 영향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산로보틱스도 미래 추정 순이익을 낙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지금 증시 상황에서는 그래 뭐 수용해줄게 하고서 오케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섹터 투심이 갑자기 떨어지면은 낙관했던 기관들조차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어 하면서 매도를 막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은 중장기적으로는 두산로보틱스가 섹터 투심이 사라졌을 때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경쟁사인 유로메카만 보더라도 올해 이제 최근에 상장한 기업인데 올해 좀 주가가 많이 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섹터 투심에 의해서 유로메카도 적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치솟았는데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섹터 투심의 영향 덕분에 IPO를 흥행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뭐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제가 카카오뱅크 좀 주가 창을 좀 가져왔는데 그 이유는요. 좀 우리가 카카오뱅크와 두산로보틱스가 뭐 사업명도 다르고 섹터도 다르지만 우리가 여기서 참고해 볼 사례가 있어요. 카카오뱅크가 상장했던 시점이 2021년이에요. 2021년도 하반기에 상장을 했는데 가만히 보시면 이때가 팬데믹 기간입니다. 언택트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고요. 모든 것들이 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터넷 은행으로서 카카오뱅크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수요예측도 흥행을 하고요. 상장 이후에 주가도 굉장히 잘 갔습니다. 시초가 수익률이 2배 가까이 올라왔었고요. 근데 그런 카카오뱅크가 쭉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또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약속대로 IPO 때 했던 약속대로 금방 흑자 전환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흑자 전환에도 성공을 했고 수익성과 사업 경쟁력이 여전히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듯 또 떨어지고 오르듯 떨어지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추세적으로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는 이제 섹터 투심이 좀 떨어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협동 로봇이 되게 각광받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 각광받을 때 카카오뱅크가 상장한 것처럼 협동 로봇이 각광받고 있을 때 두산로보틱스가 상장을 하기 때문에 어떤 주가 상승 흐름에 동시에
비슷하게 받겠지만은 그 이후에 두산로보틱스가 실적으로 뭔가를 증명하더라도 초반에 어떤 그 어떻게 보면 투심보다는 향후에 투심이 충분히 약할 가능성이 더 많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좀 종합적으로 말씀해 드리자고 한다면은 일반 청약에 들어가셔서 이 회사의 이 시초가나 상장일, 그리고 상장한 이후에 한시적으로는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분명히 섹터 투심은 좀 가라앉을 수 있을 테고요. 두산로보틱스가 좀 IPO 몸값 자체를 좀 높게 잡은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반론들이 나오고 실제로 목표로 했던 실적 달성에 실패하는 사태까지 벌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주가가 줄면서 우리가 처음에 매도할 걸이라고 생각했던 그 타이밍보다 수익률 폭이 좀 좁아질 수도 있고 자칫 공모가보다 주가가 하락하는 일도 충분히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경향이나 이 회사의 지금 IPO 몸값에 대한 시장의 평가, 제 취재 과정에서 들었던 그런 평가를 기준으로 저는 좀 얘기를 했는데요.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주가의 향방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다 예측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과거 데이터나 지금 이 현 시점의 두산로보틱스의 IPO 밸류에이션을 바라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고민하시거나 추가 매수를 고민하실 때는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또 판단해 보시는 게 어떨까 좀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일반 청약에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좀 수익은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중장기에는 우리가 아까 정경진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저런 것들을 좀 따져보면서 조금 한번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고민해 보자 라고 요약을 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